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이버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하이퍼링크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HTML이란 언어의 뜻도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로 하이퍼링크가 되면서 하이퍼링크로 정의된 언어라는 뜻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울 하이퍼링크라는 개념과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 하이퍼링크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로 링크를 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사이트 URL을 직접 쳐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HTML 파일과 파일 사이에 어떤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주소 부분에 이메일 주소를 사용을 했을 때 이메일 보내기로 또한 링크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실행을 시켜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파일명을 링크시키거나 파일 경로를 링크를 시킬 경우에 해당 파일이 실행되거나 다운로드되는 이런 기능을 또한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멀티미디어를 재생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하이퍼링크의 종류들 저희가 활용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이퍼링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지정사항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주소이고요. 또 하나는 이 주소를 출력할 때 방식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하이퍼링크로 지정된 웹페이지가 뜰 때 이 뜨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메인 페이지에서 내가 클릭을 해서 링크를 열겠다라고 한다면 그 링크될 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릴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에 내가 클릭을 시작한 해당 페이지에서 원래 있던 페이지가 사라지고 거기에 덮어 쓰는 방식으로 새롭게 로딩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블랭크 옵션이나 셀프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들은 블랭크 같은 경우는 새 창에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셀프 같은 경우는 현재 띄어져 있는 창 거기에서 바로 새로운 링크 페이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본 페이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하지 않으실 경우 이 셀프라는 값이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페어런트나 탑, 뉴 같은 링크 타겟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페어런트나 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울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 구조에서 많이 쓰이게 될 그런 타겟의 종류이고요. 그 이외에도 프레임 이름을 직접 지정해서 나중에 프레임 구조에서 사용하게 될 그 해당 프레임을 직접 열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이퍼링크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링크나 그 컬러 색상 등에 대한 속성이 기본값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기본값을 수정을 해주기 위한 옵션도 존재합니다. 페이지 프로퍼티 옵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링크의 컬러들을 각각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언더라인 밑줄이죠. 밑줄의 그 옵션 방식도 또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위버로 돌아가셨나요? 네, 드림위버로 돌아오셨다면은 이번에는 6번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main.html과 sub.new.html 파일 두 개를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드림위버 탭에 두 개의 파일을 고를 수 있는 이렇게 탭이 두 개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링크를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두 개의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이죠.
메인 페이지, main.html 이 메인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sub_new.html이라는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 서브 페이지에서 또다시 홈 메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웹사이트로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링크를 걸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되셨다면 한번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링크 작업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main.html, 메인이 될 화면이죠. 이 부분에서 Adobe Creative Suite Family라는 부분을 상단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도비사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게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이제 이렇게 쭉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부분에 있는 하단의 이 링크 부분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닌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시는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링크 주소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http 이렇게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풀로 입력을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adobe.com 이라고 입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한국 페이지 kr로 넘어갈 수 있도록 뒷부분에 kr 슬러시를 추가를 시켜주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링크 주소를 입력을 시키셨다면 링크의 기본이 완성이 된 것이고요. 마우스를 치워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링크가 입혀진 부분이 파란색 글자에 밑줄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서식은 우리가 아무것도 따로 지정을 해준 것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링크 부분에 지정되는 서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또한 설정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 이 링크 페이지가 새 창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 원본 페이지 위에 바로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실행을 해보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는 저장을 시켰고요. 바로 이 Adobe Creative Suite Family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익스플로러로 실행시켜 보도록 합니다. 프리뷰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뷰인 익스플로러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이 페이지가 로딩되면서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보시면은 상단에 Adobe Creative Suite Family라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밑줄이 그어져서 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마우스를 올려서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시면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해당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서 자, 이와 같이 어도비 한국 홈페이지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www.adobe.com 그 다음에 kr 페이지로 제대로 이동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작업했던 그 웹페이지는 사라지고 그 웹페이지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새 창이 아닌 그대로 접어쓰기가 되어서 뜬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이것이 바로 이 기본적으로 링크 페이지에 대한 타겟 속성인 셀프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타겟을 지정해주지 않게 되면 이 셀프라는 부분으로 타겟이 지정이 되면서 자기 자신 창에 그냥 링크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성을 블랭크로 만약에 지정을 강제적으로 해주시게 된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창으로 이제 링크가 뜨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타이틀이라는 것은 상단에 보여지는 타이틀이 아니라 마우스를 오버시켰을 때 이 링크 부분에 나타나게 될 설명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도비 한국 사이트로 이동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타이틀과 타겟을 변경을 시켰죠. 자, 이 상태로 한번 다시 저장을 시키고 자, 웹페이지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익스플로러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새롭게 뜬 탭 이것이 바로 저에게 작업한 모습이고요. 한번 이제 그 링크 사이트
다녀왔기 때문에 아까랑은 달리 이제 보라색으로 뜨게 됩니다. 보라색으로 뜬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상에 대해서 아무런 지정을 해주지 않았을 때 홈페이지 이 사이트에 미리 저희가 다녀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이라도 다녀온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라색 밑줄로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올려보시게 되면은 밑에 도움말에 어도비 한국 사이트로 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뜨죠. 이 말은 아까 저희가 드림위버에서 그 타이틀 부분에 입력해준 그 텍스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지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었죠. 이미지에 AL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 부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해당되는 도움말이 이렇게 대체 텍스트로 나타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링크에 대해서도 이 타이틀이라는 속성은 이렇게 텍스트로 보여지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타겟을 언더바 블랭크로 설정을 했죠. 그렇게 될 경우 자 한번 링크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보세요. 새 창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죠? 네, 이것이 바로 블랭크 옵션입니다. 새 창으로 띄워주는 것이 사용자들에게는 좀 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서핑을 하고 있던 웹페이지 그것을 계속 보면서 그 상태로 새 창을 띄우고 싶은데 갑자기 클릭을 했더니 기존 검색했던 페이지가 사라져버리고 새 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페이지가 열리는 경우에는 새 창으로 열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새로운 사이트를 열었다면은 이번에는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링크를 걸어봅니다. 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떠있는 메인 .html 페이지 자체가 홈페이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링크 부분에다가 샵 기호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링크는 걸리되 자기 자신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드림위버 신기능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sub_new_fin.html 이 페이지로 서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가 아니죠. 좀 다른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경로의 경우에는 이 링크 부분에다가 내가 파일명을 안다면 파일명 자체를 적어주게 되면 그 자체가 링크가 됩니다. 아니면요, 여기 링크 부분의 우측에 보시면 폴더 모양이 있죠? 쉬운 방법으로 원하시는 파일, 링크가 될 파일명을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 폴더 부분의 왼쪽에 보시면 포인트 투 파일이라고 하는 뭔가 관형 모양, 타겟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내가 링크시킬 파일이 바로 이 sub_new_fin.html이죠. 이 파일이죠. 먼저 포인트 파일 이 아이콘에서 드래그를 쭉 해줍니다. 드래그를 해주시면 화살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파일이 있죠. 이 파일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해당되는 파일의 주소가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포인트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그 상태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화살표가 따라다녀요. 네, 그 상태에서 원하는 파일을 골라서 그냥 마우스를 떼줍니다. 그러면 sub_new_fin.html 파일이 들어갔죠.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도 링크를 걸어주실 수 있습니다. 타겟은 이번에는 타겟은 셀프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홈페이지니까 굳이 그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 페이지 간에 이동을 할 때 새로운 페이지로 뜨면 오히려 불편해지죠. 그래서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 페이지 간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셀프로 지정을 해주고, 그럴 때는 이제 기본값이 셀프이기 때문에 타겟을 굳이 지정을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부분은 이제 입력값에 따라서 글자가 나타나니까요. 드림위버 신기능 보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되셨다면 자, 이렇게 링크가 완성이 됐고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자, 익스플로러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띄운 모습이고요. 자, 홈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페이지 링크에 변화가 없습니다. 드림위버 신기능 페이지를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셀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페이지가 변했죠. 제대로 이동이 되어서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제대로 되었고요. 다시 드림위버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자, 이렇게 링크가 쭉 완성이 됐고, 이번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다운받기라는 부분 하단에 요 이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일 주소 자체에 이제 링크를 걸어주려고 합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게 파일이든지 이메일이든지 웹페이지든지 어떤 웹사이트 주소든지 전부 다 이렇게 링크를 걸고자 하는 주소를 드래그 해주시고 해당 링크 부분에서 주소만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를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파일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그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던지 입력해서 칸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내 컴퓨터 상에 그 경로가 있다면 해당 경로를 찾아서 아까 했던 방식으로 요 포인트 파일 아이콘을 사용하시던지 그 우측에 있는 브라우즈 풀 파일 방식을 사용하시던지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저는 포인트 파일 방식으로 한번 링크를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우측에 있는 요 파일 폴더 안에 있는 파일.zip 요 파일을 링크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받기를 누르면 해당되는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혹은 열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줄 것입니다. 그냥 파일 주소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바로 드래그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신 채로 파일, 압축 파일이 있는 곳에 바로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해당되는 경로가 이렇게 잡히죠. 파일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zip 이 파일로 링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되셨다면 저장을 눌러주시고 역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이렇게 익스플로러로 미리 보기를 눌러줍니다. 자, 되셨다면은 한번 쭉 밑으로 내려보죠. 페이지가 나타났고요. 밑에 해당 이미지 파일 다운받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파일을 링크시켰어요.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을 이제 링크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 파일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축 풀기를 누르시던지 여기서 압축을 풀 수 있도록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압축 프로그램이 저의 컴퓨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 연결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각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 압축 파일이 열리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것이 압축 파일이 아니고 음악 파일이나 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파일이 될 수 있는데 그 파일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드림위버에서 파일 연결을 시켜서 링크를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해당되는 연결 소프트웨어가 나타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링크를 걸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이 관리자에게 메일 버튼을 누르시게 될 경우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창이 뜨도록 할 것입니다. 자,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링크 부분에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링크에서 직접 이제 입력을 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인서트 메뉴로 접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서트 메뉴에 보시면은 하이퍼링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이퍼링크 아니면 이메일 링크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중에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메일 링크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인서트 메뉴로 들어갔고요. 이메일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메일 링크를 눌러주시면 아주 간단한 두 개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이 중에서 텍스트라는 부분은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겠다. 이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어느 이메일로 보내질 것인가 라는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쓰시던지 아니면은 홈페이지 관리자 주소를 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드민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메일 주소를 이 부분에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자, OK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링크가 걸리고 그 링크 주소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아까 그 부분에서는 주소만 적었는데 이 형식이 앞에 mail2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붙네요. 그죠? mail2 콜론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이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인서트 메뉴가 아닌 링크 메뉴에서 직접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시켜 주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앞에다 mail2라는 부분을 삽입해 주시고 뒤에 주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타이틀 부분에는 관리자에게 메일 보내기 라고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입력이 되셨다면은 역시 저장을 시켜주고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하단으로 내려서 한번 관리자 메일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에게 메일이라는 버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창이 나타나죠.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익스프레스가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마 보통 다 이와 같이 아웃룩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사람이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한 관리자 이메일 주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통해서 입력을 맞춰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웃룩 기능을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다양한 링크 기능을 수행을 시켜서 완벽한 웹페이지를 구현을 해보았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서브 페이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링크 기능들을 수행을 시켜줄 수 있겠죠. 먼저 이 어도비 크리에이트 요 주소 부분을 우리가 복제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복제해서 붙여 넣어 볼까요? 네, adobe.com.kr 이 부분을 드래그 하여서 복사를 누릅니다. Ctrl C를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서브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해당되는 링크 주소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눌러주시고 타겟은 새 창으로 뜨도록 언더바 블랭크였죠? 네,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시고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시고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제 공통 기능들은 가장 먼저 작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달라지는 내용만 페이지 작업을 하고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메뉴 부분인데요. 홈을 이제 우리가 링크를 걸어줘야겠죠. 홈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 부분에 링크 부분에 페이지를 한번 골라보죠. 여기서 타겟으로 골라줍니다. main fin.html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타겟은 셀프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시고요. 드림위버 신기능, 지금 현재 보여지는 서브 페이지가 드림위버 신기능이죠. 그러므로 현재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샵 버튼을, 샵 기호를 눌러서 자기 자신으로 링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리자에게 메일 부분인데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링크 부분으로 한번 걸어보죠. 앞서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가 링크 작업을 했던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바로 해당되는 상의 서브 페이지에 오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타이틀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셔야겠죠? 관리자에게 메일 보내기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신 후에 서브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타이틀 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서브 페이지에도 링크가 완성이 됐고 이 부분을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한번 페이지를 미리 보기를 해서 두 개의 페이지가 제대로 이제 링크가 돼서 서로서로 오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자,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드림위버 신기능 페이지를 누르시게 되면 서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서브 페이지에서 또다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도 마찬가지 기능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또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홈페이지 안에서 서브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페이징 기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본적인 컬러와 밑줄 속성들, 이 링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기능들을, 옵션들을 한번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로 돌아오셨다면은 메인 페이지를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프로퍼티를 눌러주시고 페이지 프로퍼티 부분에서 바로 세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링크 CSS 이 부분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링크가 걸려있는 텍스트의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링크가 걸려있는 텍스트 사이즈를 10포인트로 하겠다. 10포인트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9포인트로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9포인트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가 걸려질 컬러는 제가 빨간색으로 좀 설정을 하고 싶어요. 자,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온 비지티드 컬러. 근데 비지티드 컬러는 설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링크 컬러랑 똑같이 색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룰 오버라는 부분은 마우스를 댔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컬러로 표시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마우스를 올리면 저는 형광색으로 표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액티브는 링크가 실행 중일 때, 즉 클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컬러를 설정을 하겠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설정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 컬러와 비지티드 링크 부분은 붉은색으로, 마우스를 올리면 녹색으로, 그 다음에 클릭을 한 상태에선 파란색으로 나타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더라인 스타일입니다. 언더라인 스타일을 클릭을 해보시면 네 가지가 보이죠? 이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always under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링크가 된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는 항상 밑줄이 그어져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창에 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도 밑줄이 그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never underline은 링크가 걸려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underline, 밑줄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show underline only on roll over. 마우스를 roll over 했을 때, 마우스를 링크에 갖다 댔을 때만 언더라인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밑줄이 없다가 마우스를 오버시키기만 하면은 밑줄이 보인다라는 옵션이고요. 반대로 하이 언더라인 온 롤 오버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밑줄이 보이다가 마우스를 대면은 밑줄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것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밑줄이 없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밑줄이 생기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적용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OK를 눌러주셔서 대화 상자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컬러가 바로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정이 됐고요. 저장을 누르시고,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프리뷰 익스플로러 부분을 클릭해 주셔서, 자, 미리 보기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링크가 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밑줄이 없어요. 그리고 9포인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은 롤 오버 기능이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녹색의 밑줄이 보이게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액티브 기능이 적용이 돼서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고요. 자, 이렇게 모든 링크 부분, 관련된 링크 부분이 다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서브 페이지 부분에도 같은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소스를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html을 보시면 헤드 부분에 타이틀이 있죠? 5번 라인에. 그리고 6번 라인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해서 배경색과 그 다음에 링크 컬러, 그 다음에 뭐 데코레이션, 비지티드, 오버, 액티브 뭐 이러한 항목들이 보여요. 스타일 태그 전체가 보이시죠? 6번 라인에 스타일 태그가 시작됐고 29번 라인에 스타일 태그가 끝납니다. 그죠? 이 항목을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똑같은 스타일을, 링크 스타일을 서브 페이지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되는 부분은 헤드 부분에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6번부터 지금 29번까지 줄까지 보시면 스타일이 열고 닫히는 태그를 선택하셔서 바로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 주셔서 카피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서브 페이지에서도 소스를 한번 보시면 상단에 헤드 부분, 타이틀 부분에 보셔야 되겠죠? 타이틀 부분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밖에, 지금 배경색밖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이 6번 줄부터 10번 줄까지 있는 스타일 부분을 지우고 이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6번부터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은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6번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아까 복사한 그 스타일을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태그가 한 쌍이 들어갔죠? 6번부터 이렇게 29번 줄까지 메인처럼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를 이렇게 다시 옮겨서 디자인 모드로 한번 옮겨볼까요?
자, 그러면 스타일이 아까와 똑같이 메인 페이지처럼 적용된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적용한 링크 스타일을 이렇게 서브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네요. 자, 이와 같이 저희가 다양한 링크 스타일과 또한 링크 기능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